자, 그러면 이제 챕터 5번째,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경쟁사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찾기인데요. 차별화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필수적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경쟁사를 따라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와 뭔가 다른 차별화점을 둬야 되는데 경쟁사 분석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차별화 전략을 찾는 거예요. 그 경쟁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 우리는 여기 벤치마킹 또는 미투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사가 잘못하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는 그 갭,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차별화만이 시장에서 고객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앞 차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포지셔닝 맵을 활용을 해서 빈틈을 발견하는 건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찾는 겁니다.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사 분석에서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와트 분석 매트리스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를 매트릭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가격이 뭐 고가다 저가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분면을 나누는 거죠. 가로축, 세로축을 만들어서 가격이 고가이면 고점에 넣고요. 저가이면 저점에 넣는 거죠. 그래서 세로축에 품질을 놓고요. 자, 세로축에 품질을 넣습니다. 품질을 넣고 고가, 뭐 중저가 아니면 저가, 초저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아니면 고품질 프리미엄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들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자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포지셔닝 맵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자사 포지셔닝 맵을 완성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물론 그 경쟁사도 이렇게 매트리스를 그려보고 자사도 그려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 비교를 해 보시면서 경쟁 위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또 어떤 틈새를 찾아야 할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제미나이 공유 매트리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의 서비스와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차별화 포인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차별화인데요.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뭐 그립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고객 그 경험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뭐 아니면 더 친절하게 또 편리한 구매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사용하기가 너무 좋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 그런 고객들의 경험들을 이제 쉽게 분석을 해서 차별화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차별하는 건데 이 가격을 경쟁사보다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품질 또 높은 가격 이렇게 해서 차별화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차별화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3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제로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이소의 초저가 차별화 전략인데요. 다이소는 고품질 대신에 초저가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일본 그 다이소와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2003년도에 이제 그 지분을 전량 인수를 해서 지금은 100% 한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천원샵으로 아주 유명하면서 현재는 뭐 1,000원도 있고 5,000원까지 제품이 다양해지고 지금은 뭐 패션 뷰티까지 확장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헬스케어까지도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 매출 4조 원대의 그 유통 공룡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공 신화를 이끈 핵심 전략 세 가지는요.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초저가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건은 1,000원의 행복이라는 거고요. IMF 때 집중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1,000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국민 행복 마켓으로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그 다양한 제품들, 그러니까 제품군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양한 제품들을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접근성과 물류 혁신인데요. 다양한 그 협업을 마트라든지 이런 그 샵인샵 전략도 사용하게 되고 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그 쉽게 접근성을 넓혀서 물류 체계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끊임없는 품질 관리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제품의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대신에 구매를 할 때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물량을 주문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프랜차이즈화해서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유지할 수 있고 대신에 고객들이 사용해 본 경험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인식을 실제로 구축을 함으로써 자리매김한 그런 아주 뚜렷한 명성을 확보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다이소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정말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차별화 전략 실행의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과 두 번째로는 메시지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차별화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의 첫 번째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선택한 차별화 포인트 제품,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의 모든 접점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소가 1,000원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5,000원, 뭐 3,000원, 2,000원 이런 전략을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꾸준히 가야 될 이유는요. 고객들에게 내 뒤에 그 인지, 그러니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시지의 명확성입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아까 우리가 다이소에서는 1,000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이 1,000원의 행복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경쟁사와 다른 점들을 확실하게 고객들에게 단번에 그 명확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건데 복잡한 메시지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속적인 전략, 계속 일관성 있게 쭉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5번째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면 차별화는 경쟁사의 빈틈에서 나옵니다. 미투 전략을 피해야 됩니다. 그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경쟁사의 빈틈을 찾고 또 차별화 제품, 고객의 경험, 가격 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마케팅에서 메시지는 일관성 있고 명확하면서 단순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장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